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헌재 대리인단이 이제 헌재 판결을 승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선동을 한 거죠. 네,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게다가요, 같은 날 오후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는 야구방망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 나온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저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많아요, 보면.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봉변을 당했다라고 어제 JTBC가 전했는데요. 지난 19일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0대가 60대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폭행 피해자에 따르면요. 자신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도 빨갱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때렸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예. 네. 태극기를 안 들었다고 때렸다는 것이고. 예. 이런 발언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김재동 씨가 춘천에 갔을 때 춘천에 갔었죠. 네네. 네, 집회 갔을 때 나왔던 발언 일부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방송 심의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멘트 하나 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했던 발언들 저희가 아주 짧게 전체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폭언이기 때문에. 네. 예. 폭언을 넘어섰어요. 예. 짧게 일단 들어보십시오. 자, 김재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 네, 욕하세요. 야, 김재동이 개새끼 내 앞에 나타나는 눈가를 뽑아서 부엉거리 갖다 던져버리겠다. 김재동이 뭐가지 테러로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러 소주 2병 먹고 왔어. 김재동이 아예 발을 먹어버리자.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특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예. 앞에 부분은 이제 춘천에서 집회 때. 네. 김재동 씨를 향한 발언이고, 뒷부분은 박영수 특검, 을 향해서 집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몽둥이를 실제로 들고 나왔어요. 야구방망이. 네네. 예. 일단 얼굴 사진을 불태운 다음에 휘두르면서 이거 이제 소위 백색 테러거든요. 백색 테러. 그렇죠. 예. 권력을 쥔 쪽에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가하는 테러를 백색 테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가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한 거죠. 지금은 박근혜 정권 권력 쪽에 서서 지금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고 혹은 뭐 특검을 향해서 운운하면 이건 백색 테러란 말이죠. 이 80% 국민에 대한 협박인 겁니다. 협박.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한 80% 가까이 탄핵돼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게 3개월이 넘도록 단일한 이슈에 8알의 여론이 유지되는 건 이건 우리나라 여론조사 사상 찾아보면 처음일 거예요. 이게 원래 압도적 여론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통상 한 70% 넘어가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88알에 가까운 여론인데 마치 반반이 갈린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극단으로. 양극단이 아니고요. 한쪽 극단만 있는 겁니다. 8알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의 3개월간 일관된 수치예요. 사전 당국이 이런 발언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직무유기죠. 네. 예,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까지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당사자가 자수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글을 박사모 사이트에 썼습니다.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이런 모집한다는 글도 막 올라와요. 예. 네.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잡아야 돼요.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전단을 옥상에서 뿌린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거든요. 네, 이하 작가가 그랬죠. 예.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건물 침입죄라고. 예. 건조물 침입죄라고.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의 발언이나 행동들 정도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 사전당국 특히 당장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주말 집회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렇게 행동들 체크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 전체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그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지난 주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위협적인 발언들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들은 있어 왔죠. 예. 그런데 더욱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그 주최자 측의 어떤 사람 하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서 예. 실질적인 그 위해를 하겠다 특검에 대해서 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그 위해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거리 가던 일반 시민을 태극기를 안 든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그런 태극기 든 참가자도 있었고요. 저기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요.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정도가 심하고 직접적이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이제 뭐 때려야 된다고 방망이로 후드려 패야 된다고. 네. 그 사진도 불태우고 목을 따야 된다는 뭐 이런 대단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그 친박 단체의 대표 되는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하고요. 예. 기존의 형법에서도 협박죄라든지 또는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요소도 있고요. 다수가 함께 했으니까요. 예. 여기에다가 지난 19대 국회 말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 무리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던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요건을 놨거든요. 이거 진짜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방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의 뭐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개인적인 행동이기보단 조직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예. 누가 과연 이러한 그 메시지를 준비했고 또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배후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지금 이런 사안들을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죠. 개별적인 사안,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 위협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고 바로 해당자가 자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거리에서 폭력 행위가 있을 당시에 그 해당자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입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영상으로도 남아있는 뭐 자유청년연합의 대표라든가 또는 엄마부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발언들도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과거에 진보 진영의 어떤 단체에서 이런 발언을 그 주요한 공직자 집 앞에서 집회를 열며 했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입건이 되었을 테고 조사가 됐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항소 중이죠. 예. 상고 중인데요. 그런 예에 비춰본다면 지금 그 친박 집회에서 행해지는 폭력과 폭력 선동 또 내란 선동의 말까지 모두 본다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러한 그 조사와 형사 입건 또 기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조사나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 선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내란 선동에 해당될 발언들이 집회에서 몇 주째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황교안 대행의 정부 사이드의 대응은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오늘 행안위 그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실 거라고요? 네네,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직접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청장이 나오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상임위. 상임위니까. 때문에요. 경찰청장이 나오고. 총리는 안 나오고요. 예. 경찰청장, 국민안전처 장관, 인사혁신처 처장, 뭐 그런 분들이 나오죠. 중앙선관위원장, 위원회 사무총장.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리인단이 이제 집회 나가서 헌재 결정, 이게 이제 일반인의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 대리인단, 근데 변호사들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건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그 심판에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유리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고요. 그러한 행동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에 대해 존중을 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전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죠. 둘째로 법조인의 윤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법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리고 법 절차와 법적 기관에 대한 폄훼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그 징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단순히 그저 집회 참가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의 대리인으로 언론 방송에 계속 노출되면서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한 신뢰를 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맞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런 공적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의 연단에 올라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어놓고요. 그리고 뭐 내란 선동에 가까운 뭐 피바다니 뭐 이런 용어를 쏟아내고 인용이 되면 뭐 도저히 그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상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일반인들의 선동 발언 이상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과연 개별적 개인적인 소신이겠느냐, 이들과 연계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이제 자수했던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살해 협박했다가 곧바로 자수한 그 관련해서 암살단을 모집한다느니 이런 문자나 그런 캡처 화면도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죠. 네. 이런 문자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무섭고. 네. 이런 사안들은 바로 인지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찰이 가만히 있는 걸까요? 수사를 해야죠. 수사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는데 수사한다는 공개적인 그런 발표가 없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많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특히 소위 말해 반정부, 정부 비판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경찰청장, 법무장관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경고라든지 엄단하겠다라든지 이런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실무 수사진에서 움직이고 수사하고 검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신속하게. 네. 정당에서 여권에서는 규탄하고 난리가 나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 여당에서는 가만 안 있죠. 나와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정부에 대해서 빨리 신속 수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정부는 신속하게 수사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배후에 있지 않느냐라면서 야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죠. 그러다가 끝에 가면 보통 이제 종북 세력의 지령을 받은 걸로 결론이 나가는데. 네. 이게 지령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와서 그런가. 이게 저는 이제 불만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이런 불안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광장에서 저런 발언들이 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누구를 해친다, 목을 딴다, 눈을 어떻게 한다느니 뒤통수를 친다느니 당사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정말. 박영수 특검이 밤에 벽돌로 치라고 한다든가 방맹이로 머리를 치라고 한다면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저도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광장에서 제 이름도 나오고 있고, 일반인들께서도 정작 그러한 지목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섭죠. 그런 분위기가.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테러거든요. 그것이 테러리즘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것이 백색 테러, 화이트 테러리즘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백색 테러라는 것은 뭐냐면 테러, 공포를 야기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나 방향성이 기존 체제나 정부에 대한 옹호, 지지 방향이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백색 테러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준법, 법치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경찰 스스로가 완전히 방기하고 손을 놓고 있는 반헌법적인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친정부 테러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바로 그런 시각인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불만이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지속되고 이제 점점 강도를 더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불안해합니다. 이렇게까지 불안한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그리고 다 동영상도 남아있는데 왜 그냥 두느냐. 그래서 경찰 출신에서 불려 나오신 거예요, 오늘. 네네. 제가 경찰 출신으로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국회 안회인위위원으로서는 오늘 이 부분을 추궁하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에서도 이런 극우 백색 테러에 대해서 방관을 하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라는 엄청난 그 백색 테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우익 청년이 총을 난사해서 상당한 사상자 나왔던 엄청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최근 발생하는 모든 테러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극우 성향의 초국가주의 주장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방관하다가 결국 그런 엄청난 테러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럼 오늘 경찰총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뒤에서 더 부추기는 게 이제 소위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짜뉴스라는 게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뒤섞어서 교묘하게 등록된 언론사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이 가짜뉴스의 발행지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무실이라든가. 네네. 여기에 대한 수사는 왜 없는 거죠? 그 부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선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뭐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냐, 또는 뭐 의미 없는 장난이냐, 뭐 이런 그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미 없는 장난이라기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또 부정적 효과를 실제로 나타내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백색 테러라든지 공포 분위기 조성에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당성을 만들어주고 합리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현행법 위반이고요. 신문법, 간행물 발간법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일단 원천 인쇄되고 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성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대고 있는 그런 그 돈의 출처 그 조직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300만 부씩 찍는데도 돈이 들고요. 이런 뉴스를 네. 편집하고 인터넷에 내고 정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이 조직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여기 보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단체에서 했다면 당장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 역시 이제 친정부여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지금. 네, 어떻게 본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폭언, 지연행위, 또 법정 모독, 재판관들에 대한 능멸 이런 부분들도 모두 그냥 참아주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가. 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헌법기관들, 정부, 국가, 사회 전체가 그냥 무조건 참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불쌍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리고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까지 받고 있으니 웬만하면 그 사람 편에 서 있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 분풀이를 조금 참아주자 이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었는데 지금 도가 넘어갔지 네. 않습니까?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치고 범죄 그 부분이 수준까지 그냥 갔는데. 그렇죠. 그 감정의 해소만으로 지나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 25살 청년의 살해 위협도 있었고 거리에 폭행도 있었고요. 점점 그러한 불법 행위와 폭력의 도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이제는 더 이상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꼭 네. 질문 드려야 될 게 한두 가지 더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8시 10분에 한 5분만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배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조직적인 행동과 발언과 뭐 가짜 뉴스와 반대 집회의 발언들 이게 그냥 산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배후가 있죠. 조직적이고요. 우선은 그 모임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 장비라든지 가짜뉴스 이 모든 부분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요. 네. 그 돈의 출처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정경련이라든지 이미 그 관변단체에 수십억 원이 지급된 사실 이 부분은 밝혀냈고요. 그 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요. 예.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통일돼 있는 그 구호성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총연맹 문제도 오늘 안행위에서 아마 다룰 건데요. 자유총연맹도 집회 동원 지시를 내린 공문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조직성 내지는 배후로서 역할들이 산발적으로는 확인되는데 그 모든 것의 총배후 뒤에서 설계하고 조직하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짐작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 전에 청와대가 기능을 바로 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는 청와대 내에 온라인 등 여론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과 부서가 있었고요. 최순실과도 연결된 부분이 확인이 됐죠. 네네네. 그리고 국정원도 그러한 역할을 지난 대선 때 했었고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정윤회라든지 네. 이러한 최순실과 연결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 비호하는 그런 브레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과 의혹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 주시고요. 특히 네네. 경찰청장 오늘 보시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꼭 요청해 주시고 결과도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해 주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표창 의원님이 최근에 SNS 활동이 뜸하시다가 갑자기 이 개헌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네. 3당이 개헌 추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선 국민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고요. 또 응급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좀 어떻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냐면 119 긴급 출동 차량이 막 달려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가로막고 나는 지금 중요한 내 일이 있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탄핵과 특검 수사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국정농단에 뿌리를 뽑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개헌 얘기를 들고 나와서 물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이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여기에 덧붙여 주도 세력이 이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30명 이상의 이제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걸로 이런 움직임에 알려져 있는데. 네, 정당이나 소속을 불문하고 현재의 그런 지금 대선 전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국민들의 이런 탄핵과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좀 연장이 될 수 있나, 과연 여기서 말 것은 아닌가, 다시 또
그 반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와 긴장 불안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절대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이건 소속이건 뭐 친소관계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 그 논의는 중단하고요. 국회 내에서 개헌에 대한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 언제든 해야 할 것이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갑자기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리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는 것은 절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정당 내에서 개헌이 대선 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 의원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이 남아있는 카드가 있나요?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요. 예. 그러면 현재의 황교안 총리 특검 연장을 안 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부역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본인도 그중 일부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어떤 누구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사건처럼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도록 민주당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헌재 대리인단이 이제 헌재 판결을 승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선동을 한 거죠. 네,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게다가요, 같은 날 오후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는 야구방망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 나온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저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많아요, 보면.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봉변을 당했다라고 어제 JTBC가 전했는데요. 지난 19일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0대가 60대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폭행 피해자에 따르면요. 자신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도 빨갱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때렸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예. 네. 태극기를 안 들었다고 때렸다는 것이고. 예. 이런 발언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김재동 씨가 춘천에 갔을 때 춘천에 갔었죠. 네네. 네, 집회 갔을 때 나왔던 발언 일부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방송 심의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멘트 하나 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했던 발언들 저희가 아주 짧게 전체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폭언이기 때문에 네. 예. 폭언을 넘어섰어요. 예. 짧게 일단 들어보십시오. 자, 김세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 네, 욕하세요. 야, 김대중이 개새끼 내 앞에 나타나면 눈가를 뽑아서 부엉거에 갖다 던져버리겠다. 김재동이 모가지 털으러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러 소주 2병 먹고 왔습니다. 김세동이 아예 발을 먹어버리자.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첩tổng 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예. 앞에 부분은 이제 춘천에서 집회 때 네. 김재동 씨를 향한 발언이고 뒷부분은 박영수 특검 을 향해서 집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몽둥이를 실제로 들고 나왔어요. 야구방망이. 네네. 예. 일단 얼굴 사진을 불태운 다음에 휘두르면서 이거 이제 소위 백색 테러거든요. 백색 테러. 그렇죠. 예. 권력을 쥔 쪽에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가하는 테러를 백색 테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가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한 거죠. 지금은 박근혜
박근혜 정권, 그 권력 쪽에 서서 지금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고 혹은 뭐 특검을 향해서 운운하면 이건 백색 테러란 말이죠. 이 80% 국민에 대한 협박인 겁니다. 협박.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한 80% 가까이 탄핵돼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 3개월이 넘도록 단일한 이슈에 8알의 여론이 유지되는 건 이건 우리나라 여론조사 사상 찾아보면 처음일 거예요. 이게 원래 압도적 여론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통상 한 70% 주최자 측의 어떤 사람 하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서 실질적인 그 위해를 하겠다 특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그 위해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거리 가던 일반 시민을 태극기를 안 든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그런 태극기 든 참가자도 있었고요. 저기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요.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정도가 심하고 직접적이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이제 뭐 때려야 된다고 방망이로 후드려 패야 된다고. 네. 그 사진도 불태우고 목을 따야 된다는 뭐 이런 대단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그 친박 단체의 대표 되는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하고요. 기존의 형법에서도 협박죄라든지 또는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요소도 있고요. 다수가 함께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지난 19대 국회 말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 무리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던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요건을 갖거든요. 이거 진짜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방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의 뭐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개인적인 행동이기보다는 조직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누가 과연 이러한 그 메시지를 준비했고 또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배후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지금 이런 사안들을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죠. 개별적인 사안,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 위협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고 바로 해당자가 자수를 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폭력 행위가 있을 당시에 그 해당자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입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영상으로도 남아있는 뭐 자유청년연합의 대표라든가 또는 엄마부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발언들도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과거에 진보 진영의 어떤 단체에서 이런 발언을 그 주요한 공직자 집 앞에서 집회를 열며 했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입건이 되었을 테고 조사가 됐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항소 중이죠. 상고 중인데요. 그런 예에 비춰본다면 지금 그 친박 집회에서 행해지는 폭력과 폭력 선동 또 내란 선동의 말까지 모두 본다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러한 그 조사와 형사 입건 또 기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조사나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 선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내란 선동에 해당될 발언들이 집회에서 몇 주째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황교안 대행의 정부 사이드의 대응은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오늘 행안위 그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실 거라고요? 네네,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직접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청장이 나오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상임위. 상임위. 넘어가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88알에 가까운 여론인데 마치 반반이 갈린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많잖아요. 양극단으로. 양극단이 아니고요. 한쪽 극단만 있는 겁니다. 8알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의 3개월간 일관된 수치예요. 사전당국이 이런 발언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직무유기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까지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당사자가 자수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글을 박사모 사이트에 썼습니다.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이런 모집한다는 글도 막 올라와요. 예. 네.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잡아야 돼요. 생각해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전단을 옥상에서 뿌린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거든요. 네, 이하 작가가 그랬죠. 예.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건물 침입죄라고. 예. 건조물 침입죄라고.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의 발언이나 행동들 정도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 사전당국 특히 당장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주말 집회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렇게 행동들 체크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 전체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그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지난 주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위협적인 발언들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들은 있어 왔죠. 예. 그런데 더욱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